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일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FTA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TPP 이 얘기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FTA 체결하면 되는데 왜 TPP까지 체결하지? 뭐 이런 그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TPP 타결이 거의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 타결과 그 영향,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TPP 극적 타결 가능성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 기사를 좀 보시면 원래 오늘 새벽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런데 타결이 안 되니까 지금 연장을 하루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타결을 꼭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타결을 꼭 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에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어 왔죠, 여태까지. 이번에 타결이 안 되면 물론 11월 달에 또 타결을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 지금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PP 극적 타결 가능성이 어제 나왔던 기사고 오늘 새벽에 보면은 하루 연장된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만큼 TPP 타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임박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 TPP가 뭐냐? 이거 정의부터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의 자유무역 협상이다. 그죠? 약자 영어 나와 있죠? 네. 자, 이 부분이다. 환태평양 쪽에서 이제 FTA를 서로 체결하면 되는데 이걸 다자간에 체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태평양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40% 정도를 세계 경제의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참여 결정을 물론 안 했습니다. 미룬 상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물론 FTA를 여러 군데 여러 국가하고 체결해 놨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교역량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견제를 받으면서 일본의 단기적으로는 좀 눌리는 그런 업종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참여를 안 하면 그만큼 일본 쪽에 우리가 눌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참여냐 비참여냐 결정을 아직은 안 한 상태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하고 FTA를 체결해 놨습니다. 지금 12개국 가운데 한 10개국까지 FTA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 TPP 대신에 우리가 FTA를 가지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TPP를 체결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참여했을 경우는 그만큼 더 교역이 상대적으로 더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TPP 참여 국가가 12개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없죠. 중국은 없습니다. 미국 주도하에서 떨어져서 중국은 다른 그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요. 자, 이거죠. 지금 현재 TPP는 이 빨간 원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려고 그러지만 중국은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RCEP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 참여 여부는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따로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을 하겠다는 거죠.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TTIP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FTA, 이것도 이제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볼 수 있죠. 소규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패권 다툼이나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FTA 체결하면 되지. 왜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느냐? 그거는 말이죠.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절차, 표준 이런 것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각 국가들하고 FTA를 하게 되면 많이 듭니다. 그걸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경제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다자간 FTA, 메가 FTA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 하에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면서 GNP가 해마다 한 2.5%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에 참여할 명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그렇다면은 TPP 12개국으로의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메가 FTA의 경제적 위상, 이걸 일단 먼저 보죠. TPP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GDP가 한 40% 정도에 육박하고 RCEP는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TPP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뭐 일단 협상 막바지 단계가 TPP고, 그리고 RCEP는 아직 초기 단계, 한중일 FTA도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TPP부터 참여할 여부를 먼저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미 타결이 거의 임박한 TPP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TPP 12개국에 우리가 수출을 했을 경우에 최근에 5년간 동향, 이걸 좀 보면은요, 미국이나 베트남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특히 그 미국은 우리가 당연한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베트남에 진출한 생산 기지를 가진 섬유업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일신방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TPP 체결이 되면은요, 상당히 베네피트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그렇다면 뭐예요? 미국 쪽은 IT죠, IT. 전기전자나 IT나 또는 그 섬유 같은 쪽이 우리가 TPP가 만약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체결되면은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수출을 어떻게 그 나라들에 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중간재예요. 중국 수출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런 쪽 나라의 베네피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TPP에 참여했을 경우에 이점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시면 산업별로 한국산 중간재 의존도 나와 있죠? 중간재 의존도가 높다는 거니까 이 빨간 그 박스권의 이 업종들이 앞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죠. 전기, 섬유, 그리고 수출이 많은 석유 제품, 그리고 철강, 비철금속까지 껴주려면 껴줄 수 있고요. 되게 이런 업종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TPP가 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혜 업종, IT 섬유업 수혜 업종이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이 여기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수혜 업종하고 피해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죠. 피해 업종은 자동차나 그 자동차 부품들은 좀 어려워요. 일본산 부품에 처집니다.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기계 마찬가지고, 농수산물이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도 피해 업종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혜 쪽으로 보면 IT, 아까 말씀드렸죠, 섬유, 그리고 화학까지.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유통업까지도 플러스 요인이 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아직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마이너스 요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여했을 경우에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TPP가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체결이 된다면 이런 업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